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코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자라고 하면 코딩부터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빨리 코딩을 하고 싶어 하고, 코딩이 모든 것의 이제 전부고, 코딩이 모든 것의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비 조사 단계, 그다음에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그리고 개발 단계, 완성 단계, 유지 단계,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예비 조사 단계는 무엇인가? 예비 조사 단계는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기 말에 가서 우리가 뭔가 이제 개발을 해본다든지, 또는 개발을 앞두고 이제 어떤 절차적으로 이런 거 해봐야 됩니다라고 할 때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러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응용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비 조사 단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비 조사 단계는 뭐 시스템을 또는 뭐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또 그러한 의도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단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넣어달라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본인의 개발 능력과 또 개발을 의뢰하는 사람 또는 사용자가 이런 기능 넣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구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봐야 되죠.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듣고 그 들은 것들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조사 단계에 있어서 어떤 그 소통 능력, 서로 간의 소통 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조사 단계를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과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제 듣고, 요구 사항을 듣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하고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것에 입각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주지 못하면 또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요구에 이렇게 응할 수 있는 것들을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한 것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작업의 어떤 도메인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의뢰를 받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한 후에 그 요구사항 중에서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기능을 넣을 수 있다. 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의 범위는 이제 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입각을 해서 자료들을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자료들을 받아내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바로 코딩에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응용 소프트웨어 자체가 올바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거 쓰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듣고 파악하고 해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고 그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이제 목표로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계를 해야 되죠. 입력 파트를 어떻게 이제 설계할 것이다. 입력. 그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코딩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 없이는 짓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설계안을 가지고 합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수요를 올바로 파악, 요구사항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거 이제 공대생들이 잘 못하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요구사항을 올바로 파악을 하고 그 요구사항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이제 선별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또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설계를 한다.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설계만큼은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애매모호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설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코딩하다 말고 또 작동이 안 돼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뭐 되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을 잘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명세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에는 어떤 뭐를 넣어야 되느냐, 요구사항 명세를 쭉 기록을 합니다. 설계 안에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 이런 명시사항이 있었다. 자, 그게 의해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또 상당히 중요한데 인터페이스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또 그런 설계안을 가지고 입력을 어떻게 하고 출력은 어떻게 하고 처리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고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계안에도 다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설계를 뭐 여러 가지 그걸 하는데 출력 설계, 입력 설계, 출력 설계 뭐 이렇게 처리 과정, 처리 절차 설계 여러 가지 설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보여줄 것이냐, 화면에다가 뭘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결과를 말하는 거죠. 결과가 화면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느냐, 그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것이 출력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력 설계는 뭐 어떻게 그걸 이제 입력을 할 것이냐, 입력한 내용이 어떻게 프로그램에 전달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 것이고 또 입력한 내용이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상세히 말하자면 마우스 갖고 주로 이제 다 입력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거냐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값이 들어갈 거냐 값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프로그래밍에 반영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쭉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입력 설계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입력 설계하는 이런 거가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입력 설계는 결국 인터페이스 설계라고도 이렇게 뭐 말할 수가 있어요. 입력 설계 안에 인터페이스 설계가 뭐 들어간다고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다 그림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 설계안, 소프트웨어 설계안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그 그림 막 이렇게 귀찮아하죠. 인터페이스에다가 입력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값은 어떤 형태를 갖게 하고, 그것을 이제 뭐 어떤 차림 메뉴 방식으로 할 거냐, 직접 기입하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 그런 것들은 개발 도구가 다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개발 도구들이 다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력 설계를 하고 입력 설계를 이제 하고요. 그래서 또 뭐 어떤 식으로 처리될 거냐, 들어온 값들이 어떤 식으로 뭐 처리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어떤 그 출력으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 입력된 값이 어떻게 처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출력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냐.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사실상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정보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실제 존재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시스템이 있고요. 뭐 바람이 분다, 뭐 태풍이 분다 이런 것이 다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열대 바다에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에너지를 막 흡수하면서 태풍으로 뭐 발달해 간다. 그래서 이동해서 또 온도가 낮은 곳에 가서 이제 소멸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태풍도 시스템이 있고요. 또 우리는 공학적으로 인공적으로 시스템을 만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이 이제 설계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시스템에서는 뭐가 있는가? 신호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값이라는 게 나와요. 그 값들을 저장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펑션, 기능을 잘 가미를 해서 그것이 데이터로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보기에 복잡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로 하여금 처리하게 만듭니다. 어떤 기능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정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신호가 발생하고 신호 또는 값이 발생하고 그 값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또 축적시켜서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호, 데이터,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지식 이러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학자들의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물론 뭐 신호값을 이렇게 캐치해내는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응용 소프트웨어는 보통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서 펑션이 어떤 처리를 해서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것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과정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력을 출력으로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과정이다. 또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